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류관리사 OT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물류관리사 일단 뭔가 우리가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동영상 강의를 클릭을 하셨죠. 자, 물류관리사는 기업의 합리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래요. 그래서 그런 자를 뽑는 물류관리사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물류 관련해서 가장 어렵고 공신력 있는 사실 유일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보다도 더 많이 네이버라든가 혹은 유튜브라든가 혹은 다른 매체들이라든가 혹은 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통해서 더 많이 정보를 아실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왜 물류관리사를 취득을 해야 하는가라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될 건데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직군별 필수 역량 및 우대 항목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지금 스크린샷을 제가 떠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어떤 특정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채용 공고를 이제 캡처를 떠온 건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물류관리사 우대 항목에 물류관리사가 있죠. 그 영업관리 직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빨간 박스 한번 보시면은 상품 운영 쪽에 이제 물류관리 세부 직무에 물류관리 보시면 이제 필수 조건이 물류관리사, CPIM, CPSM 중에 한 개 이상 필수 소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만만한 게 국내 자격증인 물류관리사가 가장 만만하죠. 그래서 취업에 우대를 받기 위해서 또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류관리사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또 준비를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우측 이제 위에 캡처를 한번 보시면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요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큰 이제 물류기업의 어떤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 우대사항 보시면 여기서도 네모 박스 보시면 물류관리사가 우대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물류관리사는 거기에 있어서 또 필수 조건으로 또는 우대 조건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측 하단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학점 은행제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간간히 보시면 학점 은행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여기에도 학점 인정 대상 자격증으로 물류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20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학점을 빨리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물류관리사를 그런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떤 물류기업이나 회사의 물류팀 이미 직장인이신 분들의 인사고과 반영이라든가 혹은 승진을 위해서 물류관리사를 취득하시는 30대 또는 40대 또 많게는 50대 분들도 물류관리사에 대해서 조금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적은 비중이지만 물류 이론을 학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교에 이제 갓 들어간 1학년 학생이라든가 2학년 학생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류학과나 또는 무역학과 학생인 분이신 분들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좀 충분히 습득하기 위해서 물류관리사를 접근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취업의 목적이라든가 학점 은행제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인사고과 또는 승진, 물류 이론 학습 다양한 목적으로 물류관리사를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할지 뚜렷하게 조금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 안내를 한번 보시면 시험 방법, 일정, 그리고 합격자 선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 방법은 객관식 오지 선택형입니다. 오지 선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총 5과목이고요.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항수도 많죠. 그래서 오지 선택형이고 시험 일정은 통상 6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7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알람에 들어가셔서 5월 1일 그리고 6월 1일 각각 물류관리사 시험 공고 확인이라고 지금 알람 맞춰두세요. 이거 괜히 또 시험 공부하다가 혹은 생활에 이제 반복된 생활의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그냥 쭉 흘러가다가 시험 일정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켜가지고 알람을 그냥 맞춰 놓으십시오. 5월 1일 7시, 6월 1일 7시에 물류관리사 공고 확인해서 원서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합격자 선발 방법은 모든 자격증이 그렇죠. 모든 국가 자격증이 그렇듯이 매 과목 40점 이상, 즉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고
대다수의 국가 자격증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 과목 소개입니다. 물류관리사 과목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지는데 교시의 차이는 없고요. 교시의 차이는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과목별 소개만 간단하게 좀 가보면 자, 물류관리론이 나오는데 얘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얘가 가장 토대가 되는 과목이고 왜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격증 시험이니까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60점을 넘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고득점, 즉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80점, 85점, 90점을 얘기하는데 100점 맞기는 힘들고 자격증 시험 특성상 그래서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물류관리론, 물류관리의 어떤 기본 이론들이 들어있고요. 이 물류관리론을 잘 공부를 해두셔야 뒤에 나오는 화물운송론, 그리고 국제무역론, 그리고 보관하용론 뒤에 쭉쭉 있죠. 화물운송론, 국제무역론, 보관하용론 이것들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물류관리론 안에 원래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용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 여기서 빼고 여기서 이렇게 빼고 여기서 이렇게 뺀 이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통관리사 2급, 1급은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득하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2급은 꽤 많이 경영학도 분들이시거나 경상계열 학생 분들이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취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통관리사 2급과 내용의 상당 부분 중첩이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를 합격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물류관리론을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난이도는 물류관리사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은 운송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운송,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도로운송이에요. 도로운송. 자, 철도운송, 그리고 해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 이렇게 다양한 운송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셨거나 혹은 다른 어떤 관세법 같은 무역 실무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역학과 학생 중에 해상 운송론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면 아주 상당 부분 겹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목인데 왜 중요하냐면 얘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고득점이 가능하고 그래서 물류관리론과 화물운송론에서 다수 득점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론을 한번 보시면 국제물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물류니까 수입과 수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신용장이라든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용장이라든가 혹은 해상보험이라든가 어떤 물류에 대한 얘기들, 국제 물류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물운송론이든 국제 물류론이든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고요. 그래서 무역 실무를 많이 공부하신 무역학과 분이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여기 영어 지문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영어 지문이냐, 무역영어 1급 같은 영어냐, 그런 영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이론을 학습을 하면, 국제물류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영어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점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시면 보관하용론이 있는데 보관하용론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져보자면 일단 물류관리론이 제일 쉽고요. 얘가 가장 별 하나짜리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이 별 2개짜리고 그 다음에 보관하용론이 얘가 별 3개 정도 되고요. 국제물류론도 양이 많아서 얘는 양이 많아서 별 3개 정도 돼요. 물류 관련 법규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관하용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나는 전형적인 문돌인데 문과학생인데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까? 계산 문제 다 제껴도 합격 가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산 문제를 완전히 다 제껴버리면 합격이 힘들어요. 당연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계산 문제 다 제끼고 합격 가능하냐? 혹은 영어 나오는데 영어 지문 다 제끼고 합격 가능하냐?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야 돼. 영어 지문도 내가 토익이 600이 나왔든 500이 나왔든 그런 건 상관없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쉬운 부분들은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관하용론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분명히 못 풀어요. 그렇겠지만 쉽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문돌이라서 못 푼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충분히 공식에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게 많고 또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반복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쫄지 마시고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가 있겠지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죠. 왜냐면 이제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역기기를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토마토 패스에서는 이 전자칠판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제가 어떤 사진들을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역기기를 조금 컬러풀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하역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와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 마음이 딸랑딸랑한 게 요것 때문에 지금 딸랑딸랑하죠. 얘가 가장 문제이죠. 왜? 이미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다가 궁서체야. 그러니까 빨간색에다 궁서체니까 제가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보통 얘를 이제 지옥의 과목인데 통곡의 벽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과목을 다 합친 거랑 얘랑 얘 60점 넘기랑 이거 다 합친 거 평균 60점 넘기랑 뭐가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더 어렵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도 나중에 보시면 얘를 별도의 한 교재로 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과목을 교재로 합쳐놨어요. 그래서 파트 1이 될 거고 파트 2가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면제, 과목 면제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항공론 전부 다 면제를 받으시고 물류 관련 법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60점 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OT나 물류관리사 OT나 이런 걸 들어보면 잘 들으면 60점 아니 80점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 희망찬 얘기를 별로 저는 하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 어떤 우리가 고시를 준비하거나 자격사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요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류 관련 법규 이제 들어가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싹 다 절차법이에요. 어떤 실체법과 절차법을 나눠보자면 실체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배울 때 좀 재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저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건 어떤 법조항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있는데 이런 물류 관련 법규에 이런 기본법, 시설법, 이런 사업법, 이런 절차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을 공부할 때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로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배울 때조차 재미가 없고 강의하는 저조차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과목인데 그건 요거 이제 물류 관련 법규 OT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렇게 네 가지 법률이 1티어에 제가 구분을 해놨고요. 2티어인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2티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했는데 이 1과 2의 구분은 출제율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7가지의 법률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물류관리사의 물류 관련 법규 시험에서는 그중에서는 요 4가지 법률이 거의 77.5%의 출제 빈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물류 관련 법규 나머지 이거 3개 법률도 양이 어마무시한데 위에 거 4개만 열심히 해가지고 77.5점 맞고 나머지 3개를 그냥 기둥 세워도 80점 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도 절대 못 풀게 내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구석진 데에서 냈지? 첨부 서류의 종류를 왜 냈지? 이런 데서도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는데 물류 관련 법규의 특징상 반복되는 문제가 70% 정도 계속 문제은행식으로 반복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은행식으로 주구장창 반복되는 것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문장 구조 자체가 분석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을 수 있는 뱅글뱅글 도는 이 7개의 법률 중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기출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60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점은 계속 돈단 말이에요. 저도 내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을 여러분들을 다 맞추게 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뭐가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 촉이나 감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또는 개정상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계속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이제 1티어에서 77.5%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뭐 한 22.5%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아예 버리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긴 하는 건 맞고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 법률은 굉장히 조금 비율이 출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하게 해야 된다. 라고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 안 하고 가능, 계산 문제 안 하고 가능, 물류 관련 법규 중에서 잘 안 나오는 세 가지 법 아예 안 하고 가능, 불가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 좀 단단히 먹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당구장 표시라고 해놓은 거는 일단 전체적인 과목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공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해 나가시죠. 그죠? 물류관리론 하고 당연히 물류관리사기 때문에 물류관리론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파상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물류 관련 법규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바꿨어요. 물류관리론을 시작해서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항론으로 가는 순서는 변함없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물류 관련 법규를 좀 최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단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계획을 4주로 짜든 8주로 짜든 뭐 직장이신 분들은 12주로 짜든 16주로 짜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수험 계획을 어떻게 짜든 그것보다 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험 계획을 가장 늘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얘입니다. 얘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법규고 절차법이고. 그래서 얘를 맨 앞에 당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목 간 연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연계가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물류 관련 법규는. 운송론이나 국제물류론이나 보관항론은 얘를 공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물류 관련 법규는 나머지 네 과목이랑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부터 매도 먼저 맞는 게 제일 속 편하잖아요. 교무실로 불려갔을 때 나만 제일 뒤에 있어봐. 그럼 맨날 어떻게 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물류 관련 법규를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매 실컷 흠칫 두드려 맞으시고 그 다음에 물류 관리론으로 들어가시면 선녀가 따로 없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물류 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항론으로 가는 게 낫고 어차피 물류 관련 법규를 정복을 못하면 이 시험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물류 관련 법규가 없다면 나머지 과목만 시험을 친다면 물류관리사 시험은 합격률이 70% 80% 넘어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얘로 인해서 합격률이 14%가 될 때도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40%가 넘었죠. 얘가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얘로 인해서 그 어떤 합격률의 플럭추에이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물류관리사의 기본적인 공부 루틴과 다르게 저는 물류 관련 법규를 맨 처음에 공부를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과목 소개였고요. 자, 학습 플랜을 조금 짜드리면 제가 개별, 지금 어차피 이게 스튜디오 강의이기 때문에 현 강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습 플랜을 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해진 상황과 내가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러프하게만 조금 짜드릴게요. 만약에 4주 미만이다.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동영상, 이 OT조차 내가 6월 달에 듣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힘들지 사실은. 그죠? 하지만 그래도 나 해보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만 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당연히 강의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회독을 돌리느냐? 아닙니다. 그냥 강의 복습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5개년 정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5개년 책도 제가 하나 출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혼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기출문제 풀이를 혼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5개년 강의 수강하고 강의 복습하고 후다닥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도 메타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한 부분에서 제발 나오길 바란다 라고 하겠죠. 근데 거의 제가 다룬 부분에서 다 나올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그 물류관리사 시험 전체를 지금까지 걸 다 풀어봤어요. 역대 지금 몇십 년 되죠? 그래서 다 풀어봤고 그거를 교재에 반영하는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반영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뺑글뺑글 도는 문제들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강의 시간에 집어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지금 왜 4주가 아니라 지금 한자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얘는 기준이 뭐예요?
독학하시는 분들 말고 이분들은 지금 아예 논외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지금 학습 플랜을 짜는 겁니다. 공부에 전념 가능한 학생 기준에 따라서 사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맨날 이제 저기 팀장님이 그 술 먹자고 하고 그 오늘 연말 결산 끝났으니까 저기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이러면 못하는 거야, 사주 안에는. 그죠? 무조건 사주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직장인은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알바랑 병행한다거나 혹은 뭐 기말고사가 껴있다거나 이러면 더 늘어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념자 기준으로 사주고 가끔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합격 수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3주 안에 합격, 2주 만에 합격 이런 게 있어요. 2주 만에 합격은 저는 사실 2주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관세사를 취득한 다음에 관세사에서 배웠던 무역 실무나 어떤 법규를 이해하는 그런 법적 리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합격을 했었던 거고 그 외 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주, 3주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합격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행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해야지만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널널하게 잡으셔야 되고 3주는 조금 힘들고 4주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충분히. 물론 저렇게 빨간색으로 딸랑딸랑 해놓은 것처럼 이제 마음이 계속 죽어가면서 내가 말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한 8주 정도 잡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8주 정도 잡고 혹은 좀 안정적으로 10주 정도 요 두 가지 안에서 커버를 치면 될 것 같고 12주나 12주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자격증 시험을 최대한 빨리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 밑빠진 장독대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빠르게 넣어야 되겠죠? 어차피 밑빠진 장독대니까 물을 넣으면 계속 어느 정도는 줄줄줄줄 셀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장독대에 요만큼 물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엄청 쏟아부어야지. 어차피 다 까먹을 거 뻔한데.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하려면 최소한 10주 안쪽, 12주 안쪽으로는 우리가 플랜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직장인이라든가 혹은 학점을 21학점씩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늘어지게 잡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8주 정도는 얘는 기본 루틴이에요. 강의 복습하고 혼자 풀고 강의 복습. 이 노란색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2주든 3주든 4주든 5주든 6주든. 그 다음에 기본서 복습 1회독을 한 번 더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주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틀린 문제 위주의 기출을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서 복습 한 번 더 하고. 12주는 뭐만 추가돼요? 중간에 하나 껴있죠. 강의 복습하고 기본서 복습을 하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틴을 타는 거고 12주 이상 나는 물류관리사 합격에 큰 의의는 없지만 나는 물류관리 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실무라든가 물류관리 이론 뭐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봤었던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는 용선계약서 있죠. 국제물류론의 용선계약이라고 있어요. 그 젠컨 폼을 갖다가 그것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주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주 이제 기쁘겠죠. 지적 이게 채워지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12주 이상 할 거면은. 그죠? 최소한 12주. 근데 직장인분들은 더 늘어질 수 있어요. 이건 독학 공부의 전념자 기준으로 12주니까 전념했는데 4달 이상 걸린다? 안 해야지. 그러면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죠? 그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그런 거에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 거로도 제가 이제 시험에 적합한 내용들만 드러났기 때문에 물류 이론중에서 중요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타수험서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타수험서 사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거예요. 결국엔 시험은 합격 확률을 계속 높이는 식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합격 확률이 높을 거고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높을 거고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높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 합격률과 비례하진 않지만 만약에 공부의 어떤 양으로 봤을 때는 얘보다는 얘가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부의 루틴을 이렇게 좀 짜드렸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보통의 사람들은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로 바로 안 넘어가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왜 그러냐면 기본 강의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쭉 이제 제가 깔아놓은 걸 들으셨으면 기출문제를 혼자 한번 끄적끄적 풀어봅니다. 그러면 안 풀려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풀어보면은 보통 27.5점에서 많이 해봐야 47.5점 사이에서 기출문제가 그렇게 풀려요. 나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그 시쳇말로 내가 빡대가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시느냐. 강의 복습하고 시간도 없는데 기본서 복습 12주 정도는 돼야 하는 기본서 복습을 시간도 없는데 난 4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의 복습하고 기본서를 혼자 또 1회독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이래.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그런 말 있잖아요. 뛰어야 걷기 전에 뛰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걷기 전에 이 기본서 보기 전에 뛰어야 돼요.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27.5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일단 쭉 나가야 돼. 기출문제. 왜? 제가 기출문제의 경향들을 반영을 해서 역으로 기본서를 만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또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또 새로운 세상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출 유형과 유사하게 기본서를 짜놨지만 그래서 일단 강의 복습하고 바로 내가 조금 덜 됐지만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해보시면 알아. 자격증 시험에 좀 정통해보신 분들은 알아. 정통했다고 한다면 자격증이 최소한 10개는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나오네. 정통한 사람 나오죠, 지금? 자격증 정통한 사람. 자, 요거 강사 소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어제 이 PPT를 만들다가 제 책상 앞에 이런 자격증, 제가 따는 자격증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보면 폰카로 찍어가지고 막 형광등 다 비치는데 폰카로 찍어가지고 막 다 엉망이에요. 아무튼 이걸 왜 들고 왔느냐? 지금 요거 관세사 자격증이고요. 요거는 보세사 자격증이고요. 국제무역사 자격증 있고 물류관리사 자격증 있고 유통관리사, 수입전문가, 외환전문역, 국제물류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1급. 사실 국내에서 시행하는 무역 자격증 시험은 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면상 다 못 담아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제가 6개가 더 있어요. 지면상 못 담아서 조금 자질구레한 자격증들이 다 뺀 거야. 왜 들고 왔느냐? 자랑하려고? 물론 자랑하려고. 농담이고 왜 들고 왔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2013, 2014년도에 제가 한 번에 딴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루에 다 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관리사의 유효기간 보시면 2014년 12월 12일에 땄죠. 그리고 외환전문역 자격증 보시면 얘도 14년 12월 12일에 땄어요. 오전에는 원산지 관리사 시험 봤고요. 오후에는 외환전문역 시험 봐서 둘 다 합격을 했고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원산지 관리사 이때 시험 때 차석을 했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어떤 군산세관 세관 반장님한테 밀렸어. 한 문제 차이로. 어찌됐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다? 저는 자격증 시험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무역과 물류, 유통 자격증에서는 제가 아마 자격증서가 제일 많고 제가 가장 이런 걸 볼 때 좀 노련해요. 이런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볼 때 2주 이상 걸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조금 적용해서 기본서를 또 만들었고요. 그 방법대로 또 기출문제나 해설 이런 것들도 달았고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대로 또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는 실전으로 다 해놨어요. 보통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저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댓글이 이런 게 달려요. 제가 이제 자격증 리뷰를 하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자격증 리뷰 할 때마다 댓글이 어떤 게 달리냐면 아니 관세사라고 아무 자격증이나 다 리뷰해도 되나? 이 자격증 준비는 해보시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다 실어놨어요. 저는 다 따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전 파이터죠. 그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는 결국 그거에 맞는 툴이 있고 공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론만을 준비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석사, 박사 하면서 논문 하루에 10편씩 읽고 선행연구 요약해가지고 논문 제출하는 게 나아. 하지만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린 최대한 빨리 붙는 게 목표고 제가 강의를 시작했었던 이유도 조금 너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다 압축을 시켜주고 빠른 길로 해가지고 남들 3달 걸릴 거, 4달 걸릴 거 2달 만에 합격시켜주자. 혹은 1달 만에 합격시켜주자. 이러려고 조금 자격증 시험판에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개인 소개했고요. 자, 강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떠들 수도 있겠지만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연구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합격 목표로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항해 용선계약 아까도 언급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겠죠. 근데 항해 용선계약 같은 경우도 1학기 내내 배울 수 있어요.
박사 수업이라면 1학기 내내 그거 가지고 계약서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하면서 그걸로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목적은 뭐야?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죠? 물리관리사 합격하면 이거 뭐 볼 필요 뭐 있어. 그죠? 그냥 빨리 합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격증 합격 목표만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교재나 이런 걸 준비할 때도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렸어요. 물론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600페이지 정도로 책을 만든다면 혹은 1200페이지 정도로 책을 만든다면 제 책은 이거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3분의 2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보통은 이론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뽑아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애초에 줄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예 그런 내용에 접근도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OT를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어찌됐건 마지막에 좀 정리해 보시면 제가 모든 강의를 할 때 마지막 OT 시간에 넣는 어떤 문구인데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직장 생활 처음에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도도 잘 못 외우죠. 메일 보낼 때 뭐 발신 누구, 수신 누구, 수신처 제외 이런 용어도 몰라가지고 막 버벅거리잖아요. 메일 보낼 때. 근데 이건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구성되어 있는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복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고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믿고 가면 됩니다.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믿어야 돼요. 제가 합격시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고 물리관리사 시험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